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김동준 영어학원의 원장 김동준입니다. 네, 오늘부터 제1강 명사와 한정사라고 하는 파트를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OT를 통해서 제가 앞으로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 또는 여러분의 현재 공부에 대한 방법을 어떻게 개선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네요. 그죠? 네.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 명사라고 하는 파트를 한번 다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잘 따라오시고 여러분들 정리를 하실 분들이 있으시면 머릿속에 잘 집어넣으시고요. 자, 특별히 블로그를 통해서 제 수업을 듣고 있는 친구들은 정답과 오답이라고 하는 문제를 제가 정확히 집어 드릴 테니까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하셔서 처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먼저 우리 명사 파트부터 말씀을 좀 드려보죠. 자, 일단 여러분들 그 명사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어떻게 정리를 할 수가 있냐면 이렇게 먼저 정리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자, 보세요. 자, 대다수의 친구들은 명사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를 그렇게 썩 잘 알고 있지 않습니다. 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얘를 구문이라고 하는 계열로 좀 접근을 좀 해보자고 할게요. 자, 구문이라는 계열로 우리가 얘를 접근을 해보면 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 각각의 자리는 문장에서 정해져 있겠죠. 그죠? 네. 자, 일단은 쉽게 얘기를 드리면 일단 명사는 주어, 그리고 목적어, 그리고 보어라고 하는 크게 세 가지의 구성의 자리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뭐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근데 대다수의 우리가 그동안 배울 때는 주어는 은는 이가가 붙는다. 그죠? 이렇게 얘기해서 해석으로 배우셨고, 목적어는 을을이 붙는다. 뭐 이런 식으로 배우셨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저랑은 조금 더 구조적인 체험으로 배우신다면, 요렇게가 정리가 되실 것 같아요. 자, 일단, 동사라고 하는 아이를 아셔야 됩니다. 일단 어휘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동사 앞쪽에 등장하는 뭐는 명사라고 하는 이 아이는 바로 구문이라는 입장에서 뭐라고 불러내면 돼요? 주어라고 부르면 돼요. 그러면 굳이 은는이가라고 하는 아이의 해석이 된다고 해서 주어가 아니라 동사 앞쪽에 있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된다? 주어가 된다라고 인지를 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동사라고 하는 아이 뒤쪽에 등장하는 명사 자리가 있죠. 역시 구조입니다. 일반적으로 여기에 등장하는 이 명사 자리를 대다수의 동사는 다 목적어라고 부르시면 돼요. 자, 뭐라고 부르면 된다고요? 목적어. 이렇게. 이해되시겠죠? 그죠? 자, 목적어 자리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어디죠? 네. 대표적으로 전치사라고 하는 이 뒤에도 목적어라고 하는 자리가 들어오게 돼 있죠. 그죠? 네. 요것도 이해가 되실 거라고 봅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보어인데요. 보어는 특별히, 그죠? 종류가 동사 파트에서 배우시죠? 무슨 보어? 주격 보호라는 거하고 목적격 보호라는 게 있죠. 자, 이 보호 파트는 그 핵심은 사실 명사라기보다는 동사라고 하는 곳에서의 이 핵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특별히 똑같은 동사인데 어느 뒤에 나오는 똑같은 명사 자리가 온다고 할게요. 근데 어떤 거는 이 아이를 보호라고 부르더란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거는 자리에 대한 아이디어보다는 동사의 구분에 대한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사 파트에서는 각각의 형식을 배우실 때 제가 이 지점에 대한 얘기도 역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파트는 우리가 구문 독해라고 하는 파트에서 보다 더 자세하게 배우실 거고요. 저랑은 일단은 문법 파트에 대한 아이디어를 조금 더 생각을 하시기 위해서 이제 설명을 역시 가지고 들어갈 겁니다. 네, 일단은 설명을 해보죠, 여러분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우리 영어에서 이 명사라고 하는 요 아이는 그죠? 명사라고 하는 요 아이는 크게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라고 하는 것들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산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셀 수 있다라는 명사고요. 두 번째, 불가산이라고 하는 건 셀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한국어에는 없습니다. 그죠? 셀 수 있다, 없다라고 하는 개념이 명사에서 구분이 되어 있진 않지만 영어는 반드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산이라는 이 동사, 명사에서 필수적인 거가 바로 단수 명사와 복수 명사라는 것이 있고요.
불가산이라는 개념은 단수와 그죠? 복수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일단 수험이라고 하는 곳에서 접근을 해보면 어떤 접근이 만들어지냐면 이거죠. 시험 영어에서 불가산 명사인데 무슨 표시를 하게 되면 단수의 표시를 하게 되면 그 아이는 오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여러분들 이건 아시죠? 중학교 때 배우시는 겁니다. 단수 표시는 어나 언으로 하게 되어 있고 복수는 발음에 따라서 이나 s가 어미 끝에 들어하죠. 그럼 불가산 명사는 위에 등장하는 어나 언과 그 다음에 s나 es라고 하는 표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선생님 여기에서 과연 가산 명사와 이제 불가산 명사라는 개념은 알겠어요. 알겠는데 이 아이를 제가 시험 영어에서 어떻게 구분하나요? 라고 하는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정답은 쉽습니다. 전체 명사를 총 10개라고 한다면 가산 명사에 해당되는 아이가 거의 9개고요. 불가산 명사에 들어오는 아이가 1개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뭐가 쉽겠어요? 가산 명사를 외우는 게 낫겠어요? 불가산 명사를 외우는 게 낫겠어요? 당연히 불가산 명사를 외우시는 게 훨씬 더 이득이겠죠. 그죠? K득입니다. 그래서 수업 영어에서는 반드시 불가산 명사들을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명사 파트를 풀면 되십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바로 넘어가 보죠. 자, 일단 여러분들 불가산 명사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물질 명사라는 게 있는데요. 물질 명사가 있고 종류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요. 용어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네요. 그죠? 뭐를 꼭 기억하자? 네, 해당되는 명사를 직접적으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들을 체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체크해보죠. 자, 물, 그죠? 뭐 액체 이런 것들은 다 수로 셀 수가 없습니다. 양으로 세겠죠. 그죠? 그리고 furniture, money, 그죠? equipment, 뭐 food, poetry, machinery, nursery, scenery, jewelry, luggage, baggage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모두 다 시험 영어에서 많이 등장하는 겁니다. 자, 집합적 물질 명사라는 걸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명사가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명사 중에서 아래쪽에 여러 가지 많은 하위 개념들이 들어있는 최상위 명사가 있죠. 거기에 대표 중에 바로 돈이죠, money. 그죠? 자, money는 기본적으로 어떤 게 있어요, 여러분들? 네, 해당되는 동전, 그죠? 화폐, 뭐 수표, 그리고 우리 깨통머니도 있네요, 그죠? 여러 가지 하위가 많고, 그 다음에 금액으로 표시하면, 그죠? 10만원, 만원, 그죠? 뭐 5만원, 1000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 있죠. 거기에 최상위 개념의 이 money라고 하는 것들은 바로 이런 개념에서의 집합명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최상위 명사는 셀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개념에서 배기지, 러기지도 마찬가지겠죠. 자, 배기지, 러기지도 한번 볼까요? 자, 배기지, 러기지라는 것도 밑쪽에 하위 개념이 많겠죠. 그죠? 백팩도 있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들고 다니는, 그죠? 브리프 케이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많은, 그죠? 핸드백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에 대한 하위 개념이 많이 존재하는 최상위 개념들은 일반적으로 셀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죠? 네. 자, 그 다음 거는 이제 시험 영어에 많이 나오는 암기를 요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요거를 외우는 방법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자, 보시죠. 자, 일단 여기에 등장하는 요 단어들 중에서 여러분들 기억을 조금 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요겁니다. 보세요. 여기 등장하는 이 produce는요, produce는 농산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농산물. 네, 농산물. 무슨 뜻이라고요? 네, 농산물입니다. 농산물. 그래서 지금부터 배추밭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배추밭. 자, 보세요. 자, 그 해에 배추, 즉 농산물이 잘 됐다라는 뭐를? 뉴스나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뭐 해보려고? 농사 한번 지어보려고요. 네, 정보도 구해봤어요. 인포메이션도 구해보고, 그리고 농사 짓으시는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의 충고도 받아봤고요. 그리고 책도 찾아서 나름 지식도 쌓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정확하게 어떤 증거나 정황들을 찾았네요. 배추 농사 지으려고. 네,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자, 이제 뭐로 가냐면 이제 배추밭으로 가봐야겠죠. 자, 대관령 배추밭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요, 그죠? 비가 엄청나게 내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날씨가 엄청 안 좋아요. 근데 가다가 트럭을 타고 갔거든요. 산길을 가야 되니까. 근데 운전을 잘못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위기. 근데 운 좋게도 살았네요. 네, 무사히 도착합니다. 그래서 배추밭 농부 아저씨에게 나 이 배추밭 좀 들어가서 봐도 되나요? 퍼미션 구하고. 그래서 실제로 봤더니 엄청나게 배추밭이 발전된 거예요. 프로그레스.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곧 부풀죠. 뭐 될 거야? 부자가 될 거예요. 또는 뭐가 될 거예요? 그죠? 쪽박을 찰 거예요. 이런 계열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면 편하시겠죠. 얘는 어차피 나오는 문제고 어차피 암기를 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암기를 하실 때 그냥 암기를 하지 마시고 얘가 갖고 있는 정확한 특징을 인지하셔야겠죠. 얘는 셀 수 없는 명사니까 시험 영어에서 어나 on, s나 es를 붙이면 다 오답이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프로듀스고 프로덕트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요거랑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죠? 네, 정리하시고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Can you give me an advice? 라고 얘기하죠. 그죠? 역시 이때 advice는 대표적으로 셀 수 없는 명사고요. Can you give me a piece of an advice? 이거는 가능합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양을 나타낼 때 쓰는 구조라고 보시면 그 차이가 조금 더 쉽게 다가올 수 있겠네요. He bought many furnitures. 이건 안 됩니다. 얘는 집합명사예요. 왜? 가구라고 하는 거 하위 개념이 많겠죠. 그죠? 책상도 있고 의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 확인하셔서 여러분들 정리해 주세요. 자,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많은 내용들이 등장하는데요. 제가 시험 영어에 나오는 것들만 정확하게 체크를 해드릴 테니 걔를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클로딩은 여러분들 뭐하고 구분을 하게끔 시험 문제에서 내냐면 얘랑 구분하게 냅니다. 얘는 셀 수 있는 명사고요. 얘는 셀 수 없는 명사입니다. 아시겠죠? equipment, 장비라는 뜻도 많이 등장을 하고요. 네. 그리고 furniture라고 하는 것도 꽤나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furniture. 네. 그리고 jewelry라고 하는 건 뭐로 여러분들 구분하셔야 되냐면 얘는 셀 수 있는 명사입니다. 아시겠죠? 네. machinery라는 것도 뭐로는 구분하셔야 되냐면 그죠? a machine이라고 하는 것들은 셀 수 있는 명사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네. 그리고 scenery 대표적으로 못 셉니다. 트래핑 역시 마찬가지고요. 아까 보셨죠? 그죠? 그리고 액체들 못 센다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들어오시면 대표적인 거 이제 보실 건데요. 추상들은 조금 달라요. 추상들은 100%라고 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면 그 문장 내에서는 충분히 셀 수 있는 명사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일반적으로 시험 영어에서 나오는 얘기는 아니고요. 요것들은 기억을 하시면 편하시겠죠. 그죠? 네. 홈워크 대표적으로 못 세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나올 학과목이라는 것도 곧 배우실 건데 예를 들어서 mathematics 같이 S가 붙어져 있지만 그대로 쓸 수 없는 것들도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자연현상은 특별히 편입이나 편입이나 특례 준비하시는 분들은 외대에서 많이 나오는 유형입니다. 그죠? 뭐 있어요? weather, 그죠? 이슬, 안개, 해일 이런 것들, 습기, 그죠? 빛, 밝음, 빛, 그죠? 우박들 같은 것들은 절대 못 셉니다. 기억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라고 하는 명사의 구분이었고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낸다? 셀 수 없는 명사를 세는 표시를 하면 정답이다, 오답이다, 오답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좀 되시겠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여기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두 번째 보실 내용은 이 집합명사라고 하는 겁니다. 집합명사. 자, 집합명사라고 하는 계열은 여러분들 뭐를 의미하는지를 한번 확인을 좀 해드릴 건데요. 자, 보세요. 집합명사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하나의, 그죠?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덩어리가 실제로 뭐를 나타낼 수 있냐면, 그죠?
덩어리 속에 들어있는 이 구성원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덩어리 자체에 그죠? 하나의 단위, 즉 유닛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시험 용어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 집합명사가 구성원을 얘기할 때는 복수로 취급하라고 얘기를 하고 이 단위라는 개념을 갈 때는 그죠? 단수라는 계열로 취급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문을 보실게요. 자, he has a large family라고 되어 있어요. 자, 분명히 family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람의 구성원일 수도 있고 하나의 단위일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 구성원일 때는 어떻게 가라고? 복수로 가고 그리고 하나의 단위일 때는 단수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자, he has a large family. 그죠? 그러면 구성원이 맞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그냥 대가족이란 얘기예요? 대가족이란 얘기입니다. There are 3 families in the house면 그 집에 그죠? 할아버지, 아버지, 그 다음에 뭐 나세대 이렇게 그죠? 세 세대가 그죠? 가족으로 살 수도 있겠죠, 그죠? 네, 그런 개념에서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요거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 요게 시험 문제인데요. 자, his family, 자, 그의 가족은, 자, 골라봅니다. is하고 are를, 그리고 or, it이라고 이렇게 불러보죠. 자,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분명히 복수가 아니에요. 하지만 집합명사이기 때문에 얘가 구성원이냐, 그죠? 유닛이냐라는 걸 구분할 필요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his family가 주어고, 그 다음에 얘가 주격 보호입니다. 주격 보호는 주어와 그 대상을 일치하는 논리성의 연관고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성원이 아플 수 있을까요? 단위가 아플 수 있을까요? 당연히 구성원입니다. 그럼 정답은 뭐죠? are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죠? 놀라죠, 그죠? 그래서 S가 없지만 The Family, Committee, Audience, Jury, Team 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이 보이면 이런 명사들은 그 안에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고 얘가 전체 하나의 단위라고 하는 그죠? 명사로 쓰일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시험 영어에서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동사의 단수냐 복수냐라는 것으로 구분을 합니다. 여기까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도 한번 보고 가시죠, 여러분들. 자, 우리 무관사로 취급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즉, 지금 여기서 쓰는 요 말은 여러분들 뭐에 대한 얘기냐면요. 자, 캐틀이라고 하는 요 아이를 앞에 어로 붙이지 말란 얘기예요. 그리고 캐틀은 이미 이 자체가 그저 복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집합명사이기 때문에 언제나 뒤쪽에는 동사가 are가 연결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란 얘기입니다. 자, people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가금류라고 하는 그죠? 오리, 닭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그죠? 무조건 a로 취급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구성원으로 보겠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cattle's are grazing on the grass, 그죠? 풀에서 열심히 풀을 뜯고 있고요. There are many people in the street. 많은 그죠? 사람들이 어디에 있다? 그죠? 거리에 있다라고 연결이 되겠죠, 그죠? 자, 시험령 알려드리죠. 여기서 시험령은 첫 번째 뭐 붙이지 말자? cattle과 그리고 people과 그리고 poultry라고 하는 요 아이는 뭘 갖다 붙이지 말자? 일단 어나 언을 붙이지 말자. S가 붙어져 있지 않지만 무슨 취급하자? 복수 취급하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자, 뭐가 예외냐면 보시죠. 자, 우리 people이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자, 예문 보시죠. The Koreans are diligent people이라 되어 있죠. 근데 지금 뭐가 붙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어가 붙어져 있네요. 왜 분명히 어를 붙이지 말라고 했는데 어가 붙어져 있죠? 그거는 people이 갖고 있는 뜻 중에서 그죠? 민족이라고 하는 뜻으로 쓸 때는 가산명사로 쓴다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우리 중국이나 아시아 같은 그죠? 이 큰 대륙에 또는 큰 국가에 각각의 소수 민족들과 민족들이 많겠죠? 그럴 때 쓸 때는 There are 14 peoples in China 또는 in Asia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좀 해주세요. 그러시겠죠? 네.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가 날 확률은 많이 없지만 그래도 필요한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people은 어나 s를 붙일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어나 s가 붙지 않은 people은 사람이라고 하는 복수 형태라는 것.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3번 봅니다. 자, 3번에는 이번에는 언제나 더를 같이 동반해서 쓰는 집단 명사가 있습니다. 자, police, 경찰이죠. 그 다음, clergy라고 하는 건 성직자입니다. nobility, 귀족이고, the public, 누구예요? 우리죠. 그죠? 이제 우리 대통령 선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명사들은 반드시 초점이 뭐다? 그죠? 반드시 더를 써야 됩니다. 쓰지 않습니다. 이게 시험 영어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이런 아이들은 the people, the clergy, 그 다음에 the nobility, the public을 선호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 아이들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겠죠. 구성원들이니까 are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될 거 봅니다. 아시겠죠? 뭐 딱히 없습니다. 암기해 주시는 것밖에. 자, 이제 별표를 좀 치셔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네, 이제 별표를 좀 치셔야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잠시만요. 네. 제가 뭘 만졌나봐요. 네,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네. 자, 일단 보시면 항상 복수로 써야 되는 명사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 시험 용어가 등장합니다. 일단은 한번 땡겨서 같이 보시죠. 자, 여기서 일단 시험 용어가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일단은 학문명인데요. 발음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학문명이에요. 네. 자, 일단 첫 번째 시험 문제는 뭐냐면 자, 학문명으로 우리가 쓰는 이 명사들은 일단은 첫 번째 다 뭐가 붙어져 있냐면 필연적으로 S가 붙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S가 붙어져 있어요. 얘를 떼서 쓰지 않습니다. 일단 요거부터 챙기셔야 됩니다. Mathematics는 수학이고 Economics는 경제학이고 Physics는 물리학, Politics는 정치학, Statistics는 통계학입니다. 일단은 학문명으로 쓸 때는 반드시 S를 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국가명을 얘기할 때도 United States, the United Nations 라고 씁니다. 네, 그러면 시험 문제가 뭐냐면 이겁니다. 학문명으로 쓸 때 S를 쓰지만 반드시 이 아이의 동사 구조는 단수가 온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뭐가 온다고요? 단수 동사가 온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자, S가 있지만 무슨 취급한다? 단수 표현을 한다라는 것. 자, 예문을 한번 볼까요? 자, Mathematics, 그 다음에 is my favorite subject라 되어 있죠? 자, 영어 시간에 왜 수학이냐? 모르죠, 그냥. 그죠? 수학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학과목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동사가 뭐가 왔나요? 그죠? is가 척하니 와버렸죠, 그죠? 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the United States is located in North America. 그죠? 미국은, 미합중국은 북미에 위치되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역시 S가 있지만 단수 취급한다라는 것.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건 뭐냐면 거의 문법 시험 문제는 이 정도가 거의 80%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80%를. 근데 이걸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학문명이라고 하는 이 학과목은 뭔가를 자기가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 뒤쪽에 동사 구조가 show라든지, 그죠? 뭐 say라든지 또는 indicate라든지 나타내다, present 같은 거 있죠. 뭔가를 이렇게 보여주다, 말해준다, 나타낸다, 그죠? 보여준다라고 하는 이런 아이가 왔을 때는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요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이 아이는 학과목이 아니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S를 쓰면 된다, 안 된다? 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잘 이해가 안 가신다고요?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Statistics가 S가 붙어져 있고 그리고 학과목이라고 하는 해석이 나올 때는 그죠? 어떻게 한다? 뒤쪽에 단수가 복수 중에 뭘 선택한다? 단수를 선택한다. 근데 이 아이가 학과목이 아닌 이 아이가 그죠? 어떤 다른 의미일 때는 뒤에 동사 구조가 복수가 된다야.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이 동사를 외우시라고요. 항상 시험 문제는 이렇게만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동사가 수반될 때 이 아이는 학과목의 뜻이 아니라
자료라고 하는 뜻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통계 자료라고 하는 뜻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예문 보고 확인하시죠. 갑니다. Statistics shows that the population of a country, 그 다음에 is 14.5 million 하고 들어오죠. 자, 동사가 뭐가 떴죠? show가 떠 있죠. 그러면 이 아이는 문법적으로 맞았다 틀렸다 틀린 겁니다. 아시겠죠? 밑에 가죠. 자, statistics show that population of our country is 45 million이라 되어 있죠. 만약에 이게 독해 지문이라면 여러분들 독해는 문법이 맞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저 statistics를 독해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뭐라고 해석하셔야 될까요? 단수가 아니니까, 그죠? 통계 자료라고 읽으셔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기억을 하시고요. 자, 짝을 이루는 명사는 여러분 쉽습니다. 언제나 두 짝씩 돌아다니는 명사들은, 그죠? 꼭, 그죠? s를 넣어주시면 돼요. 네, 그닥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밑으로 갑니다. 자, 여기 파트도 여러분들 시험 영어에서 네, 나오는 구조인데 얘가 문법에 나오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겁니다.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arm이라는 것과 또는 이렇게 arms라고 하는 아이를 구분하라고 하는 시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구분하기는 해석밖에 없습니다. 근데요, 우리 일반적으로 편입이나 특례 같은 또는 공무원 같은 시험 문제에서 얘를 해석으로 낼 리는 만무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이런 단어가 무슨 뜻도 있다? 그죠? 무기라고 하는 뜻으로도 쓰일 수 있다라는 어휘로서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pains라고 하는 요 아이는 고통이 아니라 그죠? 수고라고 하는 뜻이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savings라고 하는 요 아이도 그죠? 그죠? 저축이구나 라는 계열로 들어오시고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여러분 means죠. means는 그죠? 수단과 방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로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times라는 것도 그죠? 몇 번에 해당되는 횟수에 대한 얘기고 또는 몇 배, 그죠? 몇 배라는 배수에 대한 얘기가 이 글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얘는 따로 복수 형태는 없습니다. S 형태가 복수 형태고 일부 내용은 S가 달려져 있는 아이가 그냥 단수 형태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네, 일단 얘는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험 영어에서 다루는 명사 파트의 시험 영어라 보시면 됩니다. 자, 명사 파트 시험 영어 여러분들 간단하죠? 뭐만 구분하시면 돼? 단수냐, 복수냐, 셀 수 있냐, 없냐만 구분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셔야 될 내용이 지금부터 시험 영어의 가장 주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죠. 자, 여러분들 혹시 한정사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한정사? 들어본 적 있어요? 혹시 한정사의 종류가 뭔지는 알아요? 그러면 그 전에 혹시 관사라는 건 알아요? 여러분 관사 들어보신 적 있죠? 그죠? 제가 질문하면 관사는 대답을 잘해요. 그죠? 자, 관사의 종류 뭐? 부정관사, 또 정관사. 부정관사는 뭐야? 그러면 공부 좀 하는 애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어나, 어니요. 정관사는 뭐야? 그러면 더요. 여기까지가 마지노선이에요. 이게 뭘 나타내는지, 영어에서 이건 왜 필요한지를 모르니까 제일 걸리는 게 뭐죠? 어나 더를 제일 어려워해요 라는 질문이 나오는 거야. 서술할 때, 우리 글 쓸 때 어나 더를 구분을 못하죠. 그죠? 말할 때 이거 말하고 쓰는 사람이 있을까요? 대충 몇 명이나 있을까요? 거의 없다고요. 그죠? 왜? 한정사라고 하는 또는 관사라는 아이가 어떠한 특성을 갖고 어떠한 구조를 갖는지를 배우지 않고 뭐만 배운 거야? 종류만 드립다 외웠죠. 그죠? 이겁니다. 제가 이거를 바로 잡아 드리려고 현재 여러분들과 수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들을 준비가 되셨나요? 자,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한정사라고 하는 아이는 관사 포함입니다. 영어로 어떻게 쓰냐면 determine 또는 determined라고 씁니다. 이거 여러분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죠? 얘는 결정된
또는 한정된이라고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결정된, 한정된. 자, 그러면 한정사는 뭐를 결정하고 뭐를 한정해 쓰는 거냐면 뒤쪽에 등장하는 이 명사라는 것들을 한정하고 결정하기 위해 쓰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예를 들어보죠. 자, 소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부정관사 어와 언이 있죠. 그러면 뒤에 등장하는 아이는 명사가 들어올 건데 이 명사의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인지를 정확히 한정사가 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언이 붙어 있는 한정사는 뭐죠? 셀 수 있는 뭐죠? 단수 명사라는 개념이고 더가 붙어져 있으면 어떤 정확한 단어의 반복을 하든지 아니면 뭔가를 구체를 씹어냈든지 뭔가 정해져 있는 이 명사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죠? 명사라는 아이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서술시켜서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기능이 바로 뭐란 얘기야? 한정사란 얘기죠.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일단 공부해야 되는 내용은 이런 한정사라고 하는 아이의 기본적인 종류를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 그리고 한정사는 반드시 뭐와 연결된다? 명사와 연결된다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있으셔야 시험 문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출제자는 이 파트에 대한 아이디어를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죠? 그러면 저기 표에 보시면 우리 교재에 보시면 정관사 더, 부정관사 어언, 소유격, 지시형용사, this, that, these, those. 부정형용사라는 말은 뭐냐면 부정은 not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뒤쪽에 들어있는 명사의 구조가 그죠? 명사라고 하는 내용을 여러 가지 정할 수 없는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해 줄 수 있는 형용사의 그죠? 한정사의 의미를 갖고 있는 구조란 얘기예요. 그럼 일단 이 부정형용사라고 하는 한정사도 어디 앞에 놓여야 돼? 명사 앞에 놓여야 된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일단 그런 것부터 정리를 좀 해가죠. 자, 그러면 바로 하나 둘씩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쉬운 거부터 가보죠. 자, 한정사의 대표 주자 many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many는 뭐 많이 아시죠? 그죠? 네. 첫 번째, many는 어떤 식의 시험 문제가 있죠, 여러분들? many는 뒤쪽에 명사라고 하는 이 구조가 어떤 아이가 와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구조입니다. 자, 봤더니 many라고 하는 아이는 반드시 어떤 명사를 데리고 나오더라? 그죠? 복수명사. 여기서 복수명사는 가산명사입니다. 절대로 뭐는 안 될까요? 단수명사나 또는 셀 수 없는 명사는 쓸 수가 없습니다. 요거에 대한 캐릭터를 나타내는 거야.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자, 반면에 much라고 하는 아이는 수라는 개념이 아니라 양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나타나요. 역시 뒤에 명사 형태가 존재를 하겠죠. 한정사니까 명사가 어떤 캐릭터인지 얘기해 줄 거야. 근데 얘는 뭐야 절대로? 복수와 단수가 안 되고요. 그죠? only 뭐만 돼요? 셀 수 없는 명사만을 데리고 옵니다. 그죠? 셀 수 없는 명사는 우리 배웠다. 그죠? 우리 외우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와 연결할 수 있는 아이가 바로 much라는 것.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He has many friends. 그죠? S와 many 확인하시고 He has much money. 그죠? 못 쓰는 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일단 many의 또 다른 어떠한 형태들을 보실 건데요. 자, many의 강조 구문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이 문장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조금 저랑 같이 해보시죠. 잘 지워집니다, 여러분들. 네. 언제 지워지나? 보지 마시고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1번. A great. 얘는 생략 가능합니다. 또는 good, many 플러스 당연히 복수명사가 등장하겠죠. 이 great이나 good은 그냥 강조, 상당히 라고 하는 뜻이에요. 상당히. 좋다는 뜻이 아니고요. 얘는 상당히 많어? 그럼 당연히 많겠죠. 그죠? A great many students. S 들어온 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have been, have seen the site. 그죠? 여기도 정리가 되실 것 같죠? 확인되시겠죠? 그죠?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이제, many어라는 게 있어요. 근데 many어는 조심하셔야 돼요. many어는 다수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다수의. 근데 조심하실 건, 이 어라고 하는 입장 때문에요. 언제나 뒤에는 단수명사가 연결이 된다고 보셔야 돼요. 단수명사. 아시겠죠?
동사 파트는 동사 파트 가서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 등장하는 요 many a student는 그죠? 언제나 뒤에 student가 아니라 뭐로 온다? student로 온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죠? 네, 넘어가십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밑으로 내려가시면 이제 many와 또는 그죠? much의 대용 어구에 대해서 또 배우십니다. 역시 한정 어구라는 얘기고요. 자, 이미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다. 그죠? 자, 첫 번째 뭐냐면 자, 똑같아요. great 또는 good number of라고 하는 이 말이 그냥 many 그 자체예요. 아시겠죠? 그럼 당연히 many 그 자체니까 당연히 뒤에는 뭐가 오겠죠? 복수 형태의 가산 명사가 들어오겠죠. 이렇게. 그죠? A number of books 이렇게. 단, 그죠? 조심하실 건 the number of라고 하는 I 뒤에도 일단은 복수 명사는 들어와요. 아시겠죠?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동사도 복수 동사가 들어오게 돼 있는데요. 얘는 아니에요. 얘는 단수 동사가 들어오거든요. 자, 예전에 학교에서 무조건 얘를 외우라 그랬죠. 근데 우리가 구문이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더 쉽습니다. 보세요. 어차피 a number of는 many죠. 그럼 many는 어차피 한정사니까 명사를 타겟으로 잡겠죠. 그럼 역시 수일치는 명사 쪽에서 하는 거거든. 그럼 당연히 복수니까 뭐가 들어오겠어요? 복수가 오겠죠. 얘는 어때요? 더가 붙어 있다는 얘기는 뒤쪽에 명사가 왔다는 얘기고 더가 왔다는 얘기는 뒤쪽에 수식 구조가 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주어가 아니라 얘가 주어예요. 자, 수가 단수죠, 그죠? 그럼 얘가 그래서 단수 이렇게 이해가 되시나요? 구문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두 번째는 이제 셀 수 없는 아이는 어떻게 쓰냐면 똑같아요. great 또는 good이라는 아이가 있지만 이번에는 number라고 하는 수를 쓰지 않고 deal이나 amount라고 하는 아이로 갑니다. 그리고 똑같이 of를 쓰게 되면 이거 자체가 much겠죠. 그럼 당연히 뒤쪽에는 셀 수 없는 명사가 와야 정상이겠죠. 그죠? 네. 이해하고 계시죠? 그죠? 네. 이렇게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 조심하실 건 여러분들 뭐냐면 이 deal 하고요. 이 amount는요. 이 명사 자체만 보면 얘네들은 가산 명사예요. 그래서 어나 s, on이나 s가 붙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보시고 자, 마지막 파트는 요겁니다. a lot of나 lot of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시험 문제 나오지도 않아요. 자, 뭐다? 셀 수 있는 거, 없는 거를 다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셀 수 있는 거, 없는 거를 다 쓸 수 있는 거가 a lot of와 lots of, plenty of입니다.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자, 밑으로 가시죠. 자, 이제 중학교 때 우리 배웠던 건데, 그죠? 아직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요. 자, 이것도 한번 봅시다. 역시 한정사라고 하는 파트에서 few와 a few라는 거가 구분이 되어져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한정사는 어디 앞에 온다? 명사 앞에 온다. 그리고 그의 특징은 뭐다? 명사라는 거를 정확하게 캐릭터를 설정해주는 아이다. 이렇게. 오케이? 네. 자, 그러면 보시죠. 자, 우리 few라는 아이와 일단 a few라는 아이를 구분을 좀 해보시죠. 자, 구분은 이렇게 합니다. few는 어느 정도 양이나 또는 수 중에서 수를 나타냅니다. 어느 정도 수가 있다는 얘기, 죄송해요. 어느 정도 수가 없다라는 얘기고요. 어느 정도 수에 대한 아이디어가 없다는 얘기고요. a few가 어느 정도 수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봅니다. 저는 부탄에서 왔어요. 나는 친구 조금 있어요. 그죠? 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할래요? 나 있어. 나 있다고 친구 조금. 그죠? 그러면 I have a few friends. 그 다음에 시험 문제를 하나 더 알려드리죠. 얘네들은 언제나 뒤에 명사의 캐릭터는 복수 명사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I have a few friends. 나 친구 거의 없어요. 라고 할 때도 I have a few friends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few와 a few라고 하는 아이는 일단은 그 의미에서 긍정이냐 부정이냐라고 하는 한정사고 또한 뒤에 등장하는 명사가 언제나 복수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캐릭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두 번째, little과 a little이라고 하는 차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little은 없다, 거의 not은 아니지만 없다는 얘기고요. a little은 있다란 얘기입니다. 조금. 얘의 캐릭터는 반드시 셀 수 없는 명사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나는 그죠? 돈 조금 있어요? 할 때 I have little money라고 하면 돈 안 빌립니다. 하지만 I have a little money 하면 있다란 얘기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개념이 하나가 더 있을 수 있다라는 것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그 few나 a little의 강조 형태가 하나가 있는데요. 요거는 우리 한번 살펴보시죠.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 보시면 quite a few, not a few라고 하는 말은 어느 정도 꽤 있다란 얘기예요. 직역하면 적지 않다란 얘기죠. 그죠? 어느 정도 있다란 얘기고요. only a few 하면 극히 적다 라는 얘기인데요. 여러분들 한번 물어나 보죠. 우리가 이거를 이제 배열을 해볼 건데 뭘 해보겠다고? 배열을 해볼 거야. 자, 뭐를 배열할 거냐면 많은 순서에서 적은 순서대로 한번 배열을 해봅시다. 자, 일단 뭐가 제일 적을까요? few로 갑시다. 수로 가봅시다. 당근 few입니다. 그죠? 그럼 뭐가 제일 많을까요? 그죠? not a few가 제일 많습니다.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두 개를 집어넣을 건데요. 그 다음에 두 개는 뭘까요? 그 다음이 a few가 이쪽으로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only a few 순서대로 들어오겠죠. 그죠?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not a few, a few, only a few, few 순서대로 네, 크기는 이루어집니다. 똑같이 양으로 가게 되면 little, 그 다음에 not a little, 그죠? 적지 않아요. 그 다음에 a little, 그리고 only a little 이라는 개념으로 들어올 수 있겠죠. 그죠? 네. 이렇게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어떠신가요? 네. 확인이 되시나요? 네. 그래서 일단은 요 구조도 있다라는 거 정리했습니다. 자, 그 다음 뒤쪽은 여러분들, 네. 요 문장을 한 번에 쭉 보시려고 합니다. 네. 자, 보시죠. 자, 지금 some, any, no라고 하는 이 한정사는 어떤 명사의 캐릭터를 얘기하기 위해 쓰는 거냐면 일단은 해석이라고 하는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일단은 구문으로 먼저 확인합시다. 일단은 얘네들은 뒤쪽에 명사를 받습니다. 근데 어떤 명사냐면 복수, 가산 명사도 받고요. 그리고 뭐도 받아요? 셀 수 없는 명사도 와요. 아시겠죠? 네. 물론 우리가 중학교 때 써본 긍정문, any는 부정문, 의문문에 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일단은 여기에 해당되는 이 한정사 파트에서는 이러이런 명사가 둘 다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밑에는 많이 보신 적 있죠? 그죠? 우리 시험 영어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경우가 바로 요거죠. one of the 복수명사. 네, 한번 보시죠. 자, 요거는 구문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어떻게 생겼죠, 여러분들? 자, one of the, 그 다음에 여기는 다른 한정사 적어도 돼요, 여러분들. 네. 뒤에 복수명사를 이렇게 써달라는 게 one of고요. 동사 파트 가시면 실제로 얘의 수는 이렇게 한정이 되니까 얘죠. 얘가 가리키는 대상은 a 플러스 명사예요. 그러면 뒤쪽에 등장하는 얘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어는 one을 받아서 is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뭐라 되어 있죠? lives라 되어 있죠. 그죠? 네, s가 달려져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되셨죠? 그죠?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several과 various, a variety of는 언제나 복수입니다. 셀 수 없는 거 안 돼요. 언제나 복수가 들어온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네, 넘어갑시다. 그런데 그리고 이게 지금 동영상 강의다 보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은 돌려보세요. 그러면 해결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부분명사라고 하는 아이의 시험 영어도 이렇게 기출이 됩니다. 자, 요거도 일종의 한정사 계열인데요. 여기 잠깐 보시죠. 자, 앞에 most 또는 이렇게 all, some 또는 half, 반이죠. 또는 일정한 부분, a part, 그 다음에 the rest는 나머지. 분수는 분자가 2 이상이면 to,
thirds 이렇게 쓰죠. 여기 중간에 하이픈은 그냥 제가 근 겁니다. 확인하라고. 그리고 10%예요, 츠예요. 퍼가 어죠? 그럼 뒤에 s가 안 옵니다. 그죠? 네. 여기 뒤에 of를 쓰시고 또 이렇게 한정사 계열 더를 쓰시면 여기 뒤에는 각각의 쓰임에 따라서 복수 명사도 올 수 있고요. 그리고 셀 수 없는 명사도 올 수 있어요. 이렇게. 이해되시겠죠? 사실 이 파트는 동사 파트입니다. 자, 복수 동사와 셀 수 없는 명사가 연결됐을 때 우리가 수의 일치, 즉 주어를 확인하는 시험 문제라면 어차피 여러분들 보세요. 이렇게 한정어구를 걸어서 주어를 얘로 잡았잖아. 근데 얘네가 결국은 한정사라고요. 한정사는 누굴 나타내요? 그죠? 뒤에 있는 명사를 나타내게 된다고요. 결국 수의 일치는 얘네가 아니라 얘네예요. 그죠? 그럼 복수면 당연히 뭐라고 하고 비동사면 are, 셀 수 없으면 is 이렇게 거버리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문 봅니다. 자, most of money, 그죠? 돈의 대부분은 was stolen, 도난당했다. 당연히 was는 money 때문에 잡은 겁니다. 자, most of my friends, 내 친구의 대다수는 were present at the party, 그죠? 이 파티에 현재 있다, 그죠? 역시 friends 때문에 뭐가 온 거고요. 3/4 of the earth, 그죠? 역시 4분의 3이지만 earth죠. earth는 뭐로 구성되어 있다? 물로 구성되어 있다. s가 붙은 이유는 그겁니다. A third of my books, 그죠? 역시 3분의 1이지만 책이 주어져. 그래서 are가 온 이유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죠? 네. 자, 그 밑에 갑니다. 이제 종류 명사는 별표를 좀 쳐놓으세요. 요거는 조금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자, 종류 명사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요겁니다. 자, 명사 중에서 이제 요런 거 있어요. 그죠? 어떤 거 있냐면 자, kind, 그 다음에 sort, 그리고 type 같은 i가 뒤에 of라고 하는 구조로 달고 오잖아요. 달고 오면 얘네들은 셀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어가 붙거든요. 이때 여기를 절대로 뭐 하지 말아라? 그죠? 관사를 쓰지 말아라. 이 표현입니다. 이상하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처럼 꽃의 한 종류라고 할 때는 a kind of 더 아니고 a kind of a도 아니고 a kind of flower 이렇게 쓰시라고요. 아시겠죠? 요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복수는 복수는 이렇게 쓰시면 돼요. kinds of 역시 그냥 뭐 flowers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됐죠? 그죠? 그러니까 시험 영어에서 혹시라도 a kind of, a sort of, a type of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봐야 할 눈요기는 어디다? 그죠? 여기에 관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자. 이것만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네. 자, 밑으로 갑니다. 자, 수량 명사가 그죠? 가장 중요합니다. 네. 저랑 할 얘기가 사실 가장 많은 부분이 요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때요? 지금 명사 파트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명사 파트에서 한정사라고 하는 아이가 요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해져 있죠. 어떤 거? 이 한정사는 어떤 명사를 수식할까? 그죠? 이 한정사는 어떠한 명사를 그죠? 나타내는 아이로 쓰이는 건가? 또 거기에 따른 나머지 여러 가지의 또한 행동에 대한 그죠? 문제가 또 있습니다. 수량 명사는 여러분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보시죠. 앞쪽에 이렇게 5가 있고 여기 이렇게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더즈는 10의 단위입니다. 그리고 스콜이라고 하는 건 20의 단위죠. 그 재외국민 특별전형 그 홍익대 기출문제에서 스콜의 그죠? 세 번째 의미인 배경음악이라는 것도 난 적이 있어요. 알아두세요. 100 그리고 1000 그리고 이렇게 million이라는 게 있죠. 100는 100이죠. 여러분들 1000은 1000이죠. 그리고 이거는 왜 몰라? 그죠? million은 여러분들 만 아니에요. 얘는 얼마예요? 100만이에요. 100만. 그죠? 그래서 중간에 단위를 만들 거면 1000에다가 1100을 붙이시는 거예요. 그죠? 이건 아시죠? 그죠? 이렇게 있고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 뭐가 왔냐면 이렇게 dollars가 왔어요. 자, 봅니다. 여러분들. 알려드릴게요. 자, 숫자가 이미 왔고요. 그리고 복수 형태에 대한 명사가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일단 관사는 딱히 필요하지 않아요. 그죠? 어나 어는 필요하지 않죠. 그러면 숫자라고 하는 아이가 지금 형용사의 개념으로 들어왔다면, 그죠? 얘가 일단 한정사의 개념으로 이렇게 들어왔다면, 요 아이들도 한정사지만 형용사에 대한 기능이 강하다고요. 자, 우리 시험 영어에서 형용사에 대한 기능을 물어볼 때 가장 오답으로 다는 건 여기 뒤에 이렇게 s를 다는 행위예요. s는 명사 쪽이나 동사 쪽에 붙이는 거지 형용사에 붙이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시험 영어는 딱 이 한 가지입니다. 뭐? 500$는 없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요거를 꼭 챙겨 놓으셔야 됩니다. 이해가 가능하신가요? 그죠? 그래서 요거 하나 챙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하나 더 알려드릴 게 뭐냐면 요겁니다. 자, 보시죠. 자, 이번에는 그럼 정확한 숫자가 아니더라도 앞쪽에 막연한 이제 숫자라고 하는 아이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SM 사장 이름이 뭐죠? 수만이죠. 그렇다 쳐요. 그죠? 네. 쌤 원래 좀 잘 이래요. 네. 자, 수만인데 수만을 영어로 어떻게 쓰냐면 수만은 10 일단은 thousand가 만입니다. 그죠?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막연한 숫자를 표현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단위를 쓰시고 s를 쓰시고 of라는 아이를 통해서 막연한 숫자를 표현합니다. 이렇게. 자,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단위에 s 쓰시고 of 써서 막연한 숫자를 표현해요.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보시면 자, 수십은 tens 또는 dozens 또는 scores of 이렇게. 수백은 hundreds of. 수천은 thousands of. 그 다음 거 별표. 수만 갑니다. tens of, thousands of. 이겁니다. 이게 수만이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시험 영어에서는 여기 s 둘 중에 하나가 빠집니다. 그래서 s 둘 중에 하나가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수만 명 할 때는 tens of thousands of까지 쓰셔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갑니다. Hundreds of students were present. 수백 명의 학생들이 여기에 있다. 출석하고 있다. 자, 정리. 앞에 정확한 숫자가 오면 한정사라는 개념 자체가 두 가지로 분리가 돼서 단위를 나타내는 아이는 형용사가 강하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s를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하지만 수만이라고 하는 표현은 단위 명사 뒤에 s 쓰고 of까지 써야 된다는 것. 거기를 기억을 하셔서 여러분들 문제랑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장 많은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하나만 더 봅시다, 여러분들. 자, 이제는 수사 플러스 명사 갑니다. 같은 개념입니다. 자, 이거 하고 여러분들 잠깐만 숨만 돌리고 갑시다.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The boy is 10 years old라는 문장이 있죠. 동사는 얘고요. 당연히 주어는 얘고요. 얘는 주격 보호입니다. 그죠? 대상이 같으니까. 이럴 때 얘는 여러분들 그죠? 말 그대로 얘는 단위 명사예요. 명사. 얘는 숫자고요. 그래서 숫자가 2 이상이니까 뭐가 올라간 거죠? s가 붙은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근데 뭐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냐면 만약에 he is 그 다음에 10 years old boy라고 하는 문장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요거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미 가장 확실한 한정사인 관사가 앞으로 나갔죠. 그럼 얘는 10중 8구 형용사가 돼버려요. 하이픈 그러면 다 형용사거든요. 형용사 수가 있다 없다? 없죠. 그죠?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나요? 마찬가지 he is 10 feet 하면 너무 큰데 그죠?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우리가 형용사인 개념에서 그죠? feet가 역시 한정사로 들어오게 되면 단위에서는 뭐로 들어온다? foot로 들어온다라는 거가 확인이 되십니다. 그죠? 위에 있죠? 이렇게 연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독립소유격이라는 말은요. apostrophe 뒤에 같은 명사가 반복이 되면 그죠? 그 명사를 생략하고 쓴다라는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I visited my teachers. 그죠? 뭐가 생략되어 있을까? teachers의 visit는 당연히 집
이런 게 장소가 되겠죠. 2번 보시면 My car is more expensive than John 하고 들어오죠. 이건 틀립니다. 비교 대상의 일치를 만들어 놓으시려면 John의 차와 나의 차, 그러면 John apostrophe S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이중 소유격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중 소유격은 여러분들 요거를 원리를 이해하시면 쉬우실 것 같아요. 자, 이게 무슨 원리냐면 보세요. 한정사는 절대로 두 개를 연속해서 쓸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명사는 하나인데 명사의 캐릭터를 설명해 주는 아이가 두 개면 어마무시하게 헷갈립니다. 그죠? 그래서 문법학자들이 하나의 명사에는 하나의 한정사를 쓰자라고 정해놓은 거야. 그러면 you're도 한정사, that도 한정사야. you're the car 이런 말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난 쓰고 싶어요. 그래서 이중소유격이라는 어마무시하게 어려운 말인데 그냥 두 가지를 다 살려서 쓰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that car of yours 이렇게. 그죠? 저기 있는 너의 저기 있는 차 이렇게 쓰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시험 영어는 이것만 구분하시면 돼요. 뭐 한정사 두 개가 중복되면 하나는 틀린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거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사 이제 두 개가 합성어로 이어질 때 특별히 복수가 필요하다면 어디다가 뒤에 있는 명사에다가 이렇게 붙인다라는 거를 나타내는 건데요. 시험 영어에서 나오는 경우는 아니고요. 그리고 앞쪽에 우리 표 보셨죠? 특별히 mathematics, earns, customs, savings라고 하는 이렇게 s가 붙어져 있는 이런 아이들은 그죠? 그 자체로서 붙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특별히 뒤에 있는 아이가 붙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여기까지를 일단은 1강으로 정리를 하고요. 2강부터는 그죠? 어와 on, 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자, 1강을 통해서 우리가 명사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학습하셨죠. 일단 명사와 관련된 시험 문제는 그죠? 셀 수 있느냐 없냐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었죠. 그래서 외우실 거 암기하셔서 정리하시고 특별히 한정사라고 하는 아이들은 그죠? 명사라는 아이의 캐릭터를 정확하게 정해주는 아이였죠. 그래서 각각의 한정사에 따라 어떠한 명사가 서로 콜로케이션 되는지를 확인하시고 암기하시고 특별히 한정사 중에서 그죠? 역할을 잡을 때 어느 정확한 한정사에 밀려서 형용사처럼 보이는 아이들은 절대로 S를 쓰지 않는다라는 원리도 있었고 한정사 두 개를 쓸 수가 없어서 뭐한다? 그죠? 하나를 이중소유격으로 만든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죠? 그래서 명사 두 개를 붙일 수가 없는 아이들은 특별히 합성어를 만들 때 뒤에 등장하는 명사에다가 복수를 취급한다는 것까지 배우셨습니다. 네, 복습 잘 하시고 그리고 노트 필기는 여러분들 밀리시면 하기 싫습니다. 오늘 1강 들으시고 바로 노트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1강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